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과 앞으로의 전망. 야, 이 증시가 어디로 가냐. 지난번에 한번 그 외국계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증시가 2년 뒤에는 5,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그 고무적이었죠. 자,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목요일 날.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내서 3202.03포인트, 26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넘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 지금 거의 보름 동안을 조정을 하고 박스를 돌파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자,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가 전환하면서 다시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알다시피 서서히 매수해서 종가에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죠. 자, 시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이 갈 거냐. 그렇지만 시장 상승이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버리면 3,318포인트인가요? 이거가 넘어보면 역사적 고점 3,300, 16.08 이걸 넘어버리면 천장이 뚫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 상승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식을 이럴 상황에 이제 사람들은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주식을 어떤 걸 사야 되냐? 시장이 어떤 게 올라가서 주도주로 가느냐? 이거를 찾지 못하니까 뭐 전부 다 지금 갖고 있는 포트가 지금 조방원이 주도주 조방원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방원 중에서도 여기에 방산의 L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만 지금 반등을 해주고 나머지들은 전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요. 그죠? 조정을 받았죠. 이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 빌리티 역시 조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방산주의 한화 에어로 조정을 받았죠. 자, 이제 아마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적 발표를 아마 기점으로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저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4,000피에 대한 4,000피 코스피 4,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죠. 자, 3,000포인트를 이 고점을 넘어가 버리면 4,000포인트 향해서 가겠죠. 그동안에 이제 1,000포인트 시장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시장의 4대 천왕과 7공주, 다시 말해서 기관이 매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3,000포인트의 동학개미가 매수한 2차전지 시장. 그래서 4,000포인트 시장은 누가 만들 것이냐. 지금 조방원과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나 또다시 트로이카 3인방을 제가 간다고 그랬죠. 트로이카 3인방 대장이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대장으로 가고 있고요. 트로이카 3인방.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로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은행주로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가 역시 대장으로 오늘 신고가를 또 냈죠. 그 다음에 하나 또 가는 것이 건설주는 현대건설인데 오늘은 조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건설주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트로이카 3인방이 갔는데 오늘 이제 강하게 나간 것은 이제 가장 핵심이 누구죠? 바로 상법 개정과 지주사 전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을 다시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가겠다 이래서 상당히 강하게 오늘은 삼성화재 그죠? 올라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삼성화재를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생명
바닥에서 지금 삼성생명이 얼마 올라왔나? 이게 무려 14년 만인가요? 전고점을 돌파한 게 12만 1,00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이 삼성생명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이제 지주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12만 1,000원에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때 잠깐 올라갔었지만 뭐 제대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얼마 2010년에서 지금 15년 만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죠. 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뭐 계속해서 손해보험 지금 이게 얼마 나간 건가요? 그 지금 이게 이제 91% 똑같습니다. 삼성생명하고 지금 똑같이. 저는 이거를 이제 언제 추천했냐면 이때 추천했습니다. 24년 밸류업 지수 만들 때 추천해서 지금 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것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지주사 정부 정책에 그러면 새롭게 주도주로 가는 건 뭐죠? 이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이제 그, 어딜 가보면 되냐면, 금융투자, 금융투자 협회를 가보면 지금 신용이 이렇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예탁금이 66조, 그 다음에 신용융자가 21조 2천억, 역대 최대로 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주도주가 누구죠? 삼성생명인가요? 물론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저는 뭐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하고 그죠? 또 뭐죠? 은행주가 트로이카 3인방에 속하니까 이것이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매수를 통해서 아직도 싸다는 거죠. 삼성생명이 PBR이 0.95입니다. 그럼 자산가치 대비 너무 싸죠. 그럼 삼성화재를 보면 삼성화재도 역시 1.70, DB손해보험은 얼마일까요? 어디 갔죠? 아까 손해보험 DB손해보험 PBR이 1.28. 아직도 전부 다 싸죠.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 싼 종목이 주도주로 가고 있다. 바닥에서 벌써 거의 91%가 상승했죠. 그럼 주도주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을 매수해서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이냐. 이 정별로 이제 시작됐는데 뭐 어디까지 보유할 게 뭐 있나요? 강력하게 보유해서 언제까지 가나요?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뭐죠? 그것이 주도주로 가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수해서 계속해서 들고 간다면 자 그러면 3년 만에 비투 3년 만에 21조를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밸류업 지수로 인해서 기업들이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전 43.9% 육박하고요.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반면에 또 오늘은 가장 핵심이 신용거래에서 계속 개인들의 비투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제가 틀림없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대세 상승장을 갔다. 제가 주봉을 보고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이 이미 진입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꽉 쥐고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자, 주도주가 지금 대세 상승장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피를 얼마까지 가느니 3,500 간다, 3,400 간다, 뭐 4,000 간다. 그런 거에
현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 그것을 강력하게 사서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날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투자를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주도주가 간다도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데 자꾸만 투자자들이 이런 일을 벌려요. 어떤 일을 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갈 때 에코프로입니다. 영업이익이 6,300억 가서 엄청난 일을 벌어질 때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죠?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게 100% 올라가도 200% 올라가고 200% 올라가고 300% 올라가고 1000%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매수해도 되는데 이때는 안 사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그 여기 가서 질러버려요. 인터넷을 봐도 10억을 갖다 아파트를 가서 팔아다가 여기다가 300만 원 간다고 질러버려. 우리나라 주식이 300만 원 간 주식이 별로 있냐고요. 거의 없는데도 거의 없죠. 그런데도 지금 삼성전자가 5천 원 주식이면 300만 원 넘었지만 이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300만 원 간다고 여기 가서 질러버린다고요. 150만 원에.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 평가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바닥에서 100% 올랐어, 200% 올랐어, 300% 올랐어,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여기 가서 1000% 나간 상태에서 고평가에 가다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리면 여러분 투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섭고 떨리더라도 상승할 때 그럼 지금 아직 주도주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 금리 동결시켜 보니까 하나금융지주가 또 나갔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뭐 잘못된 일이 있나요? 그죠? 이제 100%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얼마 나갔는지.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예? 두려워하는 거죠? 48% 아직도 까마득해요. 이제 PBR이 얼마예요? 자산가치가 0.63이에요. 너무 싸잖아요. 그죠? 자산가치 대비. 그런데 왜 두려워서 이걸 못 사고 도망가서 멀리 올라갈 때 살라고 덤비냐고요. 지금 사도 전문가님 현대로템이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현대로템을 뭐 방산주가 끝났다고 잘라버리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이게 더 이상 안 간대. 뭐 차트가 뭐 무너졌대나 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상상을 해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사지만 분할 매수하면 되죠. 주식이 이제 어떻게 되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그죠? 4차 조정. 그럼 5차 상승이 아직 남았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에 따르면. 그 안에 세부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죠. 그죠?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린다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내가 보유하면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느냐. 그죠? 성장성이. 끝났냐. 성장이 끝났냐. 그럼 성장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영업이익을 못 내겠죠. 이게 뭐예요? 영업이익을 못 낸다는 것은 수익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수익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거. 그럼 이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성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커진다면 이 기업은 수익이 커지면서 뭐가요? 자산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기업의 자산 가치는 최소한 20배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PBR이 9.54인데요. 이 정도의 성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멀리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들어가서 가져가. 그러나 질르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몰빵 투자 이런 것은 내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주도주를 골고루 담고 여러분이 간다면 10종목 이내로 될 겁니다. 그죠? 주도주가 10종목 이내로. 굳이 주도주 간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다 사야 되나요?
이렇게 안 와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될지 포트를 골고루 업종별로 담아서 가면 방산주 담고 조선주 담고 은행주 담고 이렇게 포트를 갖다가 구성하면 여러분의 계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계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런 팁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다운 계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 가치 투자가 뭔지,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부실한 종목이 뭐 급등 나간다고 그게 무슨 신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선은 뭐다? 성장 가치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여기서 거다 투자했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저절로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무슨 캔들이 어쩌고 무슨 뭐 삼바형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이 어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양음양 패턴이 어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산병이 어쩌고 저쩌고 흑산병이 어쩌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버느냐 모느냐는 여러분의 동업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방송을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